네, 황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탄신일이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미역국은 드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빈속으로 왔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얘기인데 그 생일인데 왜 미역국을 왜 본인이 먹어요? 어머님이 드셨어야 되는 건데, 그죠? 뭐 그러게요. 저희 어머니께 드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사드려야지 지금. 네. 고맙습니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갑자기 이렇게 또. 네. 이번 달 1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육교 외장재가 갑자기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육교 계단 연결부의 하부에 있던 외장재라서 수직으로 바로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가로 세로 1m 크기의 무게가 10kg이나 되는 거대한 크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수차례 실시된 안전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한 2009년에 지어진 거라 노후된 육교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딱히 외부 충격을 받는 위치가 아니어서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조사 결과 원인은 다름 아닌 비둘기 배설물에 인한 부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근데 인명 피해는 일단 없었습니까? 네, 이제 사고 시간이 밤 11시가 넘은 때라 다행히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뭐 지하철 명륜역이나 온천천과 가까워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좀 끔찍한 사고가 날 수도 있었죠. 네. 동래구에 따르면 떨어진 외장재는 용접이 아니라 나사와 실리콘 등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벌어진 틈으로 비둘기가 드나들어서 육교 내부의 비둘기가 둥지를 쌓기 위해 가져온 흙과 나뭇가지 등 이물질과 비둘기의 배설물이 섞여 두텁게 쌓여 있었다고 하고요. 이 배설물에 의해 나사 등이 부식되면서 결합이 약해진 겁니다. 비둘기 배설물 이제 그게 하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가끔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아 근데 이게 부식시킬 정도예요, 이게?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성이어서요. 금속화, 시멘트, 그러니까 석회를 부식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3명의 사망자를 낸 2007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교량 붕괴 사고에서도 비둘기 배설물에 인한 강판 및 이음새 부식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명륜동 사고처럼 비둘기를 제때 쫓아내지 않거나 뭐 배설물을 청소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방치하면 뭐 부식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안전 점검 안 했던 거예요? 동래구는 뭐 올해 3번 점검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원래 육교 구조물 내부로는 드나들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난 균열이나 부식만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래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둘기가 드나든 육교의 내부를 점검하고 출입 방지망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예. 뭐 비둘기가 동래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전국 다른 곳이 때도 뭐 육교뿐만 아니라 오만 건축물들 구조물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야, 전 비둘기가 이런 안전사고까지 발생시킬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이제 비둘기 개체 수가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126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정부가 이제 비둘기가 많아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비둘기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국 관리 대상 지역의 개체 수가 2015년 3271마리에서 2021년 35,967마리로 한 7년 만에 5천 마리 정도가 오히려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예. 뭐 개체 수가 늘어난 만큼 민원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환경부로 직접 들어오는 비둘기 민원 건수만 봐도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뭐 지자체나 코레일 등 시설 관리 기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민원까지 하면 뭐 셀 수 없이 많겠죠. 이 비둘기들의 조상이 88 서울올림픽 때 날려버린 비둘기라는 썰도 있긴 한데 그런 썰이 있죠. 네, 뭐 족보는 아직 캐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게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개체수를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2009년 환경부가 공식 지정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우리가 흔히 비둘기라고 하는 집비둘기만 지정이 됐고 뭐 맷비둘기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해조수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뭐 생명을 무작정 포획하거나 도살하기는 좀 그렇고 네. 살상 중심의 대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아직 큽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전문가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꾸려 논의해서 포획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회의 자체를 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비둘기 전문가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멧돼지 등 직접적인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유해 야생동물 관리가 더 시급하다 보니까 비둘기 관리는 아무래도 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닭둘기란 말 들어보셨죠?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이제 도망도 안 가요 이제는. 근데 뭐 사실 비둘기가 뭔 죄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든 뭐 대책은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비둘기가 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참 야생동물과 도시에서 어울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런 만큼 고민과 시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렵다는 이유로 좀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들고요. 네. 무엇보다 좀 명륜동 사고 같은 안전 문제만큼은 좀 적극적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안전점검을 더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이런 요소도 AI 안전점검 매뉴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긴 근데 드네요. 그럼 이건 인재입니까? 조재입니까? 그래도 참 비둘기는 뭐 부식시키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인재라고 봐야겠죠. 안전점검 소홀로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